방금 전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시간 외 거래에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앞으로 적도 원칙이 파트별로 차별할 움직임의 나타남에 따라 테슬라 주가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경고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도 원칙,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적도 원칙과 함께 ESG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내일은 메타, 퀄컴, IBM 이제 줄줄이 내놓게 되는데 예상대로 좋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 테슬라 관심이 됐었죠. 예. 예상은 영업이익이 한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입증됐습니다. 예. 그보다 더 떨어졌죠.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졌는데 시청자분이 헷갈리시는 것은 시간에서 들쑥날쑥 하는데 예. 시간에서 좀 상승세가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주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는 누구나 체리피킹 차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예상되는 거고 그렇게 큰 의미는 보이기 어렵다. 오늘 장중에 1%까지 이렇게 1%대에 상승했는데요.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중장기적으로 자 오늘 실적은 예상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그렇죠. 40%에 마이너스 55% 떨어졌습니다. 진짜 테슬라의 그 폭망론이 확인되는 상황이죠. 근데 시간에선 체리핑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장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기본 원칙 같은 거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좋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스케치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1분기 성장률이 지금 코앞에 나와 있죠. 25일인가요? 예, 그렇죠. 속보치가 한 2.5% 나오는데 오늘도 다우지수는 3일 연속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2.5% 정도 나오면 사실 그로스 서프라이즈 이렇게 해서 당초의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예상치는 월간 컨센서스는 2.5%입니다는 2.8% 내지는 3%까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우존스 지수를 계속 끌어올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PC 물가죠. 이 PC 물가에서 우리가 이제 월별 지표이기 때문에 3월 PC 물가가 지금은 예상이 한 2.7% 정도 나오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월이 2.8%니까 안정되죠. 그래서 두 가지 각도. 하나는 3월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나스닥이라든가 빅테크 업종의 주가에 충격을 주었었는데 이것을 그 소폭이나마 통화정책의 잣대가 중시되는 PC의 물가의 가중 비중으로 볼 때는 CPI의 그 충격을 완주시키겠다. 그래서 빅테크 업종이 살아나는 이런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부각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성장률은 좀 다소 둔화되고 그다음에 PC 물가도 줄어드니까 미국 경제에서 보면 지금 강달러 부담이 상당히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수출이 안 되고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고원 경제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로는 붐프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물가, 고성장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든가. 근데 오늘은 성장률이 지금 4분기에 비해서 좀 둔화되고 또 PC 물가도 2월에 비해서 둔화되니까 고온 경제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네, 지금 S&P의 그 구성 항목 500개의 기업 중에서 이번 주에 시가총액으로 한 40% 기업들이 해당되는 기업이 지금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대부분 다 빅테크 업종들이 되겠죠. 예. 집중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전체적으로 S&P 500의 구성 기업의 그 예상 실적은 2.6% 정도로 해서 대충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스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 용어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사실 그 빅테크 업종에 대해서 테슬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빅테크 업종 어떠냐. 미국 증시는 빅테크 업종이 주도이기 때문에 빅테크 업종은 어떻게 되냐 하는 측면에서는 빅테크 업종 전체적으로는 M7 중심으로 해서 사실 그 37.5%가 이번에도 실적이 개선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오늘 테슬라의 예상은 마이너스 40%까지 예상했습니다는 오늘 그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5%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후에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걸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닝 셔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체리피킹 이외에 의미를 둘 수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우리가 반도체 전쟁,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 천일을 맞아서 미국이 반도체 전쟁에서는 이기고 있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 천일을 맞아서 반도체 가격이 급락했을 때 사실 가격 지수 측면에서는 노근창 기술센터장이 맡겨놨습니다는 우려하지 마십사. 미국이 이기고 있습니다. 할 때 오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장중에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2.2% 지금 올라서 미국의 빅테크 업종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테슬라 실적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EPS와 매출,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게 EPS 지표,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지표가 어닝 지표 관련해서는 이미 뭐 우리 한국경제 TV가 가장 발빠르게 전해지니까요. 그 내용들은 다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향후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성장성 지표는 판매량 지표는 이미 발표됐죠. 그래서 사실 빅테크 업종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질문 3번이 되겠습니다. 질문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막을 질문 3번으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분기 판매량이 4년 만에 8.5% 감소했다. 이게 성장성 지표입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이번에 그 잠시 전에 발표됐던 1분기 실적 악화도 예상은 40%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55%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급감했죠. 근데 사실 오늘 장중에 장 시간에서 오른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사실 그것은 차리피킹 이외에 그렇게 기술적 지표에 의미를 둘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선 일론 머스크가 향후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인력 감축 속에 모델 2라든가 저가 이렇게 테슬라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봇 택시라든가 사이버 트랙이라든가 스페이스 X 문제라든가 이렇게 X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쭉 발표할 거로 보는데요. 시장에서는 얼만큼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장중에서 시간에서 한 10% 떨어지다가 지금 이게 떨어지는 모습을 아마 예, 처음에 그렇게 많이 되죠? 올랐다가 많이 지금은 올랐다가 좀 이제 떨어지죠?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죠. 진정되겠죠? 예. 예, 그런 모습을 아마 볼 겁니다.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면 오늘 뭐 차트 분석상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얼만큼 올라가느냐 해서 테슬라가 주가에서 리질런스 문제,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리질런스 문제, 복원력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테슬라 주가가 140달러 밑으로 떨어진 상황을 볼 때는 오늘 실적 발표하고 사실 복원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최소한 한 10% 이상은 반등이 된다. 근데 오늘 장중에 한 1.8% 정도 반등하고 시간에서는 의미를 둘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복원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예. 하는 측면에서 어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오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복원력에 관련돼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계열사에 해당되는 스페이스 X라든가 X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장 흐름, 내일 흐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기업 실적 중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주력 분야인 ESG 기업들의 실적도 주목되는데요.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네, ESG 한동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ESG에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의 기업 경영 역할이든가 모든 면에서 ESG 하는데요. 그렇죠. 예. 요즘은 그 홍영거 잘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글쎄요, 요즘에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거의 못 들어봤죠? 예. 그게 홍앵커의 경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3년 전에 바이든 정부가 태어났을 때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 신협약을 우선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지우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리 신기후 협약이 될 때 바이든 정부의 국정 목표에서는 ESG를 도입하자.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실행에 옮기자. 기업 경영 여건이든 3대 평가사의 기업 평가든 아니면 금융상품의 ESG와 관련된 각종 상품이든.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보시기 때문에 ESG에 대해서 잠시 아시겠습니다는 저보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는 이걸 기업 경영에서 도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바이러먼트라든가 소셜 밸류라든가 가버넌스 문제입니다. 그럼 왜 오늘 사실 테슬라 얘기할 때 이 예. ESG를 함께 얘기하느냐? 저 인바이러먼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ESG에 바이든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증권회사에서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걸 좀 보면 자, ESG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 미시적 개념을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재무적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여건. 테슬라 지금 미래 관련해서 지속 가능 여건. 오늘 파리 적도 원칙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지속 가능한 여건에서 얼만큼 이게 테슬라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여건에서 오면 자, 증권사에 맞느냐 하는 개점에서는 증권사는 이익을 위해서 카지노 자본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예.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온정적 자본주의 하면 사회적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ESG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물론 더 큰 사회적 이익을 갖다 주긴 하지만 예. 그래서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것이 ESG를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홍앵커 이렇게 그 지금 머릿속에서는 이제 ESG 문제에 대해서 잘 안 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는 어떤 시각에서 해석했을까? 매크로 사이드입니다. 글로벌 거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거시적 관점에서 왜 ESG가 추진하지 않을까? 지금 세계 각국들이 각자 도생하죠. 글로벌 거시적 관점에서 협력이 중요한데 다자체결이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각자 도생하니까 바이든 정부의 ESG가 잘 추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업 실적으로 나오겠죠.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거시적 관점의 ESG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결국 바이든 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을 할 때 이상기온 올해도 기후 사람의 목표 한도를 1.5를 벗어날 것이다. 이걸 좀 사실 그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린 성장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린 성장, 그린 그로스, 그린 스탠다드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적도 원칙입니다. 유키드 프린시플에서 이 준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자 도생하는 것에서 기본 전제가 되는 적도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측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내적으로 보면 우리가 GDP 성장률이라는 것은 최종 부가가치입니다. 프로덕트 프로세스, 제조업 공정을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색연필 제조업 공장이 예. GDP 성장률은 빨간색만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색연필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CO2 가스를 많이 넣는지 이것은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도 원칙이 지켜지려면 대내적으로 보면 GDP 대신해서 프로덕트 프로세스, 제조 공정을 볼 수 있는 생산 과정에서 진짜 CO2를 줄였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ESG를 실천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지요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간 과정을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앵커 입장에서도 지난 3년 전에 GDP 대신해서 지요 개념을 부과하자, 중간 과정을 볼 수 있자 하는데 지금도 성장률은 미국이 지금 25일 날 발표합니다. GDP 성장률을 발표하고 세계 각국 입장에서 GDP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도 원칙 ESG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GDP 대신해서 지요를 이렇게 대처하기가 좀 어렵니까? 지금 이것이 상당히 흐트러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적도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용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역사는 길죠. 그래서 오랜만에 들으시는 겁니다. 예. 이게 역사가 2003년 6월 달에 적도 원칙이라는 게 아마 2003년은 처음으로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고도 성장하니까 중국이 CO2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2006년 6월 달에 한 겁니다. 이게 월드뱅크랑 그다음에 IFC 국제금융공사 주도를 해서 맺은 환경협약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을 보면 지금 선진국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을 포함해서 37개국, 세계에서 GDP 비중으로 보면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대부분 다 여기 국가는 다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렇게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사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또 한국도 산업이 참여하고 그다음 5개 시중은행도 참여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이 중요한 환경협약이 적도 원칙을 적도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환경 파괴 해보면 아마존에 뭐 숲풀이 좀 파괴된다 이런 쪽이죠.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 뭐 사막화가 됩니다 하는 측면에서 결국 개발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다 적도 주변의 신흥국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죠. 그거를 방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환경에 대해서 이상교를 방지하느냐 아니냐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바로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그 적도라는 원칙을 이 이퀘이트라는 적도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왜 테슬라와 관련돼 있을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1, 환경 파괴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개별 지원을 금지시켰습니다. 문제, 환경 파괴 부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지켜지면 테슬라가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테슬라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고, 이게 파기가 되면 테슬라는 어렵게 되는 거죠. 가솔린차 하이브리드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2 부분은 인권에 유발하는 개발 제어는 차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이 테슬라 얘기하면서 유망한 사람으로 누군가 뉴어링크인가 그거 가지고 이 집중 분석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뉴어링크가 뭐냐? 인공지능 칩을 사람에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테슬라의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뉴어링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권을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떠한 개발이라도 자금을 지어지도 못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계적 금융사가 파트 1의 부분에 대해서는 탈퇴한다. 파트 2 부분에서는 기계가 사람을 앞설 수 없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앞설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원칙에서 파트 1 부분은 파괴하고 파트 2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행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파트 1이랑 파트 2를 나눠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파트 1, 환경 파괴와 관련해서 금융사들이 지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자, 자산운용사라든가 은행, 대형은행을 보겠습니다. 환경 파괴를 해서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하면 환경 보호에서 세계에서 많이 지원해 주겠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들의 이익은 프라이빗 투자 비용 대비해서 프라이빗 프로핏은 소셜 프로핏은 늘게 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자기 고객들의 자산은 늘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속속 파트 1에서는 탈퇴를 하는 거죠. 탈퇴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대형 자산운용사에서는 기후행동 100+라는 여기에 동반 탈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JP모건 에셋 매니지먼트, 세계적으로 보면 자산운용사의 가장 대표죠. 핑코 어떤 것이 주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는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사를 보겠습니다. 대형은행사는 SBTI라 해서 과학기본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에 탈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SBC, 소시에티 엔털, AB 암노, 유럽은행들이 환경에 관련된 유럽은행들이 탈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탈퇴가 약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ESG와 관련된 상품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ESG 스탠다드를 조립해야 한다면 홍행커 입조차도 지금 달리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 내 주변에 금융상품과 관련된 ESG 상품이 출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이게 바이든 정부가 ESG 해서 한국 ESG를 도입하자, 경영에서 도입하자 하는데요. 이때 뭐 상품은 자연스럽게 많이 나왔죠.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연평균 100개 이상의 ESG 관련된 금융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ESG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애운 때문에 굉장히 ESG가 심지어는 투자 관점에서 ESG 기준조차도 골드만삭스라든가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작년 상반기에 ESG와 관련된 상품이 55개를 축소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엔 6개로 축소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적도 원칙의 1이 너무 기준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개별 자산운용에서 고객단 해서 내 비용을 해가지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나의 들어오는 비용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객은 어떻게 따르냐? 사회적으로 수익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들어오는 소득은 아니기 때문에 자, 고객에 넘겨줄 수 있는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ESG와 관련된 상품을 안 넣겠죠. 그래서 적도 원칙에 대해서 파트 1 부분은 탈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융사들이 적도 원칙 파트 1에서 탈퇴하는 움직임이 테슬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네. 적도 1의 원칙이 강화돼야 환경 보호가 되고, 환경 보호되면 CO2 가스가 줄여지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 2002년, 2021년, 2022년 테슬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걸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이 아마 2011년 11월 달에 우리 액면불알전에 $1,300가 찍었던 가죠. 근데 예. 추세적으로 보면 적도 1의 원칙이 파괴되는과 함께 테슬라 가격이 자 지금 $140 때는 곱하기 3이면 $420뿐이 안 됩니다. $1,400의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칙과 맞물려 있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맞물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도 1의 원칙에 파괴가 되니까 결국 뭐냐? 환경 파괴 관련해서 자 그동안 환경 파괴 관련해서 텍사스의 1차 에너지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트럼프와 맞물리면서 이게 기득권이 다시 복원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환경 파괴와 관련돼서 전기차 수요 줄어들어가 앞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는 그런 문제가 줄어들어가 하다 보니까 다시 게르스리 기득권이 있으니까 서부 텍사스 중 이런 데서 텍사스의 뭐 에너지상 뭐 해가지고 나오는 이렇게 대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득권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하면서. 그래서 기득권 복원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개솔린 차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하이브리드 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는 거서 테슬라의 이렇게 그 1분기 영업 실적이 뭐 마이너스 40%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55%까지 시작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 1은 이 정도를 체크를 해봤고요. 파트 2 부문도 체크해봐야 될 텐데 이것도 테슬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요? 뉴어링크 문제입니다. 예. 뉴어링크 문제에서는 로봇 택시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스페이스 X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다 결부되어 있죠. 그쪽이 앞으로 테슬라 그룹의 미래의 성장성을 좌우지않느냐. 그게 일론 머스크 입에서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머스크의 뉴어링크의 구상은 인간 내에 사람의 인공지능 칩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아주 지금에 나온 약으로 하자보니까 이거 인공지능에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한테 인공지능의 뉴어링크를 취입할 때는 인권이 유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파트 2의 정면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측에서 정면으로 반겨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머릿속에 뉴어링크를 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세계를 지배하는 영화도 보셨죠? 핸드폰 가지고 세계를 지배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파트 2 부분에서는 강화돼서 이쪽에 자금 지원하지 말라. 인공지능이 아무리 개발될수록 사람이 중요하다.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파트 1 부분은 적도 원칙의 파트 1 부분은 전기차 부분에 영향을 미친 거고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파트 2의 인권 유린과 관련된 부분에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미래에 해당하는 로봇 택시 그다음에 스페이스 X 같은 이런 인공지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런 각도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이던스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적도 원칙과 또 ESG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